널뛰는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요. 6.17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7월 10일에 발표했다고 해서 또 7.10 대책까지 나왔습니다. 이번에 나온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세금인데요.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LH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박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진미윤 박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 수시로 이렇게 휙휙 바뀌는 이 부동산 대책,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, 박사님. 네. 이번에 내놓은 이 7.10 부동산 대책이 이게 좀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네. 메시지가 뭘까요? 네, 국민들께서 굉장히 필요하실 것 같고요. 저도 네. 굉장히 여러 대책을 좇아서 학습하느라고 굉장히 힘듭니다. 네, 핵심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이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투기 수요가 사라지기는커녕 집값을 올리는 좀 원흉이지 않냐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번 대책에서 가장 강한 메시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. 그렇죠. 즉, 종합부동산 세율을 최고 6%까지 올리는 이 강력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것이 이번 대책의 좀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종부세 최고 세율이 이제 최대 6% 올랐고, 그다음에 네. 이제 보유 기간이 1년 안 된 집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70%로 인상이 또 되는 거고, 네네. 또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12%까지 또 높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네. 자, 그런데 박사님,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뭐 다주택자다 보니까 뭐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닐지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. 네,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요. 네. 일단은 이제 이런 언론 기사나 발표들이 있을 때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개인 보유 주택을 등록한 개인 임대 사업자가 51만 명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임대 등록한 집들이 한 579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. 157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. 네.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종부세라고 하지만은 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종부세 대상이 한 46만 명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인구는 5천만 명 넘기 때문에 인구의 1%도 안 되죠. 그렇네요. 네, 그리고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주택자만 되면 다 세금 폭탄이냐라고 얘기하지만 9억이 이제 시가가 한 13억이 넘어야지만 대상이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 중에서도 한 20만 명 정도만이 좀 대상이 되는 것이죠. 인구로 따지자면 한 0.4%라는 점에서 사실 우리가 흔히 우려하는 종부세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고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좀 상위 1%도 안 된다. 이런 합의가 조금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. 네.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1년, 2년 있다가 이제 되파는 식으로 양도 차익이 목적인 경우는 이제 60, 70으로 가듯이.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올리는 거는 맞다고 봐요. 양도소득세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안 내놓으면 되죠. 팔지 않고 그렇죠. 계속 임대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거니까.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어떤 상황이 있어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이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좀 억울한 것 그러니까요.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다주택자가 된 사유가 굉장히 다양하고 좀 복잡한 게 많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세심한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도 보완이 좀 돼야 되겠죠. 그 정부의 의지가 되게 강한 것이 이렇게 좀 부득이하게 조정 지역에 두 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. 집을. 네네. 네. 그런 사람들도 이유 불문하고 일괄 적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이잖아요. 네, 지금은 이제 아주 강력하게 그런 일관적인 그 발표들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. 사실 조정 지역은 사실 수도권이 다 대상이잖아요. 그렇죠. 지방은 이제 세종, 대전, 청주 정도인데요. 사실은 이제 그 조정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비싸다 보니까 두 채 이상 가지고 이제 계신 분들이
순수하다라는 의도는 좀 이제 많이 좀 희석이 된 것 같고요. 오히려 이제 이것으로 인한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의 그 불평등의 씨앗이라든지 결국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이게 집값 상승만도 못하다. 이런 식의 어떤 이 사회적인 이 도덕적인 문제도 사실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지역에서 너무나 비싼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강한 기조를 유지를 당분간 할 것 같고요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섬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좀 억울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민원을 받아서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그 진 박사님, 네. 그 이번 그 7.10 대책 때문에 네. 그 주택 처분이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종부세하고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이 되다 보니까 네네.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을 안 한다. 네. 이런 얘기가,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거 되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네. 생각하세요? 이제 처분을 안 하면 이제 임대 물량이 왠지 안 나올 것 같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. 어쨌든 그 집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전체적인 총량에는 변함없이 집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공급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. 총량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. 다만 이제 이제 이어지는 임대차 3법 새로 지금 시행할 이런 것을 통해서 살지 않는 경우라도 이제 임대 가격을 굉장히 소급이라도 해서 안정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이게 좀 세트라고 그래야 되나요? 네, 그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그 박사님께서 임대차 3법 말씀하셨는데, 네. 그 임대차 3법의 핵심이 임대 기간은 최소 4년으로 늘리고 또 임대료는 5% 이상 올릴 수 없게 한다.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? 네네. 그 때문에 전월세 시장도 지금 뭐 꿈틀대고 있다면서요?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. 네,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슬픈 게 사실 네. 이미 전세가 너무 비싸지 않아요? 전세가 근데도 뭐 비싸죠. 근데 더 올라야 되나?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가슴이 좀 쿵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. 사실 이제 최소 우리가 2년마다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좀 힘들죠. 이러다 그러다 보면요, 보니까 박사님, 이러다 보면은 네. 전세가 점점 없어지고 월세가 될 거예요. 네네. 제 이제 예상이에요. 네, 그래서 아마 지금도 월세 전환을 굉장히 많이 했죠. 서울과 같이 이제 좀 서울 정도 빼고는 뭐 한 자릿수 전세 비중이 그런 지역들이 이제 많죠. 그야말로 이제 목돈을 되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이제 돈들이 더 많아지다 보면 주거비에 대한 체감이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기준금리가 0.5%잖아요. 네, 예. 근데 연간 5%래니까 사실 10배잖아요. 사실 어떻게 보자면. 수익률이 저는 금리가 근데도 이 5%도 나는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슬프지 않습니까?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도 나는 이 저금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은 전혀 그런 금리 맛을 못 보는 거잖아요. 아이고, 진미훈 박사님 되게 똑똑하신데요. 그래서 저는 무조건 5%다 이런. 그래서 좀 저는 약간 슬펐어요. 지금이 이런 이 초저금리 시대 역시나 세입자가 배제되나 이런 좀 아픔이 있는지라. 그렇죠. 물론 우리가 이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죠. 이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,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. 하지만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찬물을 끼얹는다기보다는 이 제도가 좀 어떻게 하면 순기능이 좀 더 잘 발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세입자들을 더 보호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에 좀 국회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박사님, 네. 그냥 뭐 저도 그냥 한 말씀 개인적인 사견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요번에 7.10 대책이 이것 때문에 뭐 서민들이 저도 지금 방송 진행하다 보면 게시판에서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. 네네. 요번 대책 우리 서민들에게 아주 그 좋은 힘이 됐네요. 뭐 이런 뭐 좋은 긍정적인 답변이 없어요. 그렇죠. 지금 그게 일단은 저도 지금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데. 네네.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에 정부 이번 대책 앞으로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, 박사님께서는?
그래서 성공을 이번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어쨌든지 간에 이제 실수요자 접근을,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뭔가 당첨률이 높으려고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그 시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.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, 그거를? 일단은 이제 이게 지금 다주택자를 또 투기를 억제하려니 이런 것이 또 문제고, 또 실수요자를 하자니 이제 이런 게 문제고,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서로 얽히고 이제 막 설켜 있는 문제인데요. 네. 다만 이번에는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같은 거 있잖아요. 생애 최초 주택 예, 구입. 우리 생초라 그러는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든지, 또 실수요자한테는, 또 무주택자한테는 좀 더 금리를 낮춰주거나 우대 혜택 같은 우대 혜택을 이제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, 네. 어쨌든 그 다른 대책과는 달리 이제 공급 확대와 지금 병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른 점이죠. 다른 대책과 달리. 네. 그래서 아직 너무 구체적이진 않지만, 어쨌든 3기 신도시의 공급 시기를 좀 당긴다든지, 뭐 사전 청약을 좀 많이 한다거나,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이제 더 이런 불만이 있는지라, 내가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, 뭐 이런 생각인 거죠. 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결국은 이 불안이라는 것이 전체 시장 불안뿐만이 아니라 사회 불안까지 가는 것 같아서, 이런 그 원칙이 어쨌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이 큰 틀 하에서 사실 조금 더 이제 섬세하고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나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뭐 네.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네네. 참 그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. 예. 네, 맞습니다. 이번에가 네. 710 대책이 이제 22번째 부동산 대책이잖아요. 네네. 예, 좀 어떻게 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, 우리 네네. 진미훈 박사님과 함께 우리 지켜보도록 하죠. 예. 네. 자, 오늘 말씀 잘 감사합니다. 들었고,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네. 자, LH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